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돌을 잡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바둑을 처음 배울 때 또 가장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돌을 잡을 때 이 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돌을 하나씩 어떻게 잡는지 한 가지씩 다양한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돌을 어떻게 잡는지, 활로가 하나만 남으면 어떤 상태인지를 배웠는데요. 한번 복습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예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101점, 활로가 하나밖에 남지 않은 상태, 바로 단수 상태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 흙이 이 단수 상태에서 활로 하나밖에 남지 않은 상태, 이 상태에 마지막 남은 활로 하나를 흙이 차지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자, 흙이 한번 이 마지막 남은 활로를 차지해 볼까요? 차지하게 되면 이 백돌은 활로가 모조리 없어져서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게 된다라는 이야기 지난 시간에 했었죠. 자, 이번에는 반대로 과연 이 백이 마지막 남은 활로 한 가지 이곳을 차지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남은 활로 한 곳을 백이 차지를 했고요. 자, 백 세모 표시된 점이죠, 바로. 네, 이곳을 차지하게 되면서 백의 활로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 몇 개가 됐죠? 네, 하나, 둘, 세 개. 네, 이렇게 세 개가 되었는데요. 활로가 세 개가 되면 더 이상 이렇게 단수 상태로 만들기는 사실 힘듭니다. 왜죠? 네, 저희는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두기 때문에 세수를 한 번에 둘 수가 없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돌을 단수 상태로 만들기는 좀 사실 힘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단수와 활로의 개념을 다시 한번 확실히 익히셨으니까요. 한번 돌을 잡는 방법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흙돌 한 점이 일선 무슨 선이었죠? 사망선에 위치를 해 있고요. 이 흙돌 한 점이 현재 단수가 되어 있는 상태인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 이게 왜 단수예요? 아직 많이 비어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혹시 계시다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강의를 복습하실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이 마지막 끝은 바둑판에서 가장자리 어떻게 친다고 했죠? 네, 막혀진 것으로 친다라는 이야기 앞에서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흙돌의 활로 단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태라는 걸 꼭 알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단수 상태가 됐어요. 그러면 흙은 도망을 가야겠죠? 네, 마지막 남은 활로, 그곳을 차지해서 활로를 늘려야 한다라고 방금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자, 한번 활로를 늘려서 도망을 가볼까요? 자, 흙이 이렇게 도망을 가면 백은 또 단수를 쳐서 계속 이렇게 흙을 따라오겠죠. 그렇게 되면 또 흙은 도망을 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백은 계속 단수를 치고 이렇게 쫓기는 이런 형태가 되겠는데요. 자, 이렇게 흙이 마지막까지 다다랐습니다. 한번 끝까지 도망을 가볼까요? 네. 흙이 도망을 가게 된다. 이렇게 백은 마지막 남을 활로까지 차지하게 되면서 흙을 모조리 잡게 됐습니다. 자, 마지막 남은 활로를 차지해서 내 활로를 늘리면 살 수 있다라고 배웠는데 아니 이건 좀 경우가 다르죠. 어떻게 된 일일까요? 원인이 뭘까요? 네, 바로 이 흙돌 한 점은 사망선에 위치를 해 있기 때문입니다. 사망선에서는 아무리 마지막 남은 활로를 차지하면서 도망을 가도 백은 끝까지 쫓아와서 흙을 결국 잡아버리게 되는데요. 흙은 사망선에서 도망가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활로가 늘어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선을 곧 사망선이라고 부르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사망선에서 도망가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는 사실, 그리고 사망선에 있는 돌이 단수를 당하게 되면 살 수 없다는 사실까지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예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백을 단수 상태를 만들어서 잡아보는 문제인데요. 자,
단수를 일단 만들어서 백도를 잡으러 가야 하겠죠. 자, 단수를 쳐야겠는데, 자, 단수를 만들 수 있는 곳이 두 곳 있습니다. 흙은 이렇게 가로 단수를 치는 것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다음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렇게 나로 단수를 치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역시 활로가 두 가지 모두 하나밖에 남지 않았고 단수 상태인 것은 동일하죠. 그렇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흙이 가로 단수를 친 상태입니다. 역시 활로가 한 개밖에 남지 않았고요. 백은 도망을 가게 되겠죠. 도망을 가면서 활로가 두 개가 됐습니다. 자, 흙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일쪽에서 막아서 활로를 역시 하나로 만들었고요. 백은 도망을 가게 될 테고요. 모두 잡혀버린 모습이죠. 그렇다면 흙은 또 반대로 둘 수도 있겠죠. 역시 백이 도망간다고 해도 이렇게 역시 도망을 멀리 가지 못하고 잡혀버린 모습인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자, 이 백돌은 도망가도 의미가 없다. 도망가도 살 수가 없게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그렇다면 과연 일선 사망선에서 흙이 단수를 치는 것, 이것도 역시 잡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은 마지막 남은 활로의 자리를 차지를 하면서 활로를 늘렸습니다. 활로가 몇 개가 됐죠? 그렇죠. 3개가 됐고요. 활로가 3개가 됐는데, 자, 이 돌 잡으러 가볼까요? 자, 이렇게 활로를 줄이면서 백을 쫓아가고요. 그렇다면 백은 또 도망을 가게 되는데요. 이때 활로 몇 개가 됐죠? 하나, 둘, 셋, 넷. 4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백의 활로가 4개나 돼버리면 더 이상 이 돌을 단수 상태로 만들기는 좀 힘들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일선에서 흙이 나로 단수 치는 방법, 이것은 좋은 방향이 아니죠. 단수 치는 방향이 잘못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같은 단수인데 방향이 다른 거 알 수가 있고요.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단수 치는 방향을 결정하는 거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이기도 한데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자, 이 백 한 점을 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흙 2점을 한번 범인을 쫓는 경찰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자, 이 범인을 쫓을 때, 자, 어떻게 범인을 쫓아야 잡을 확률이 늘어날까요? 먼저 이렇게 넓은 곳, 이렇게 사방이 뚫려 있는 굉장히 광장 같은 이런 넓은 곳으로 범인을 쫓는다면 과연 이 범인 쉽게 잡을 수 있을까요? 쉽게 잡을 수 없겠죠. 광장이라고 하면 사람이 많을 수도 있고요. 사방, 팔방 다 뚫려 있기 때문에 범인이 어디로 도망을 칠지 예측이 불가능하겠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자, 한번 범인을 그럼 어떻게 몰아야, 유인을 해야 잡을 수 있을까요? 좁은 곳, 이렇게 막다른 곳으로 범인을 유인을 해야 조금 더 쉽고 안전하게 잡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가로 단수를 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막다른 곳으로 유인을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일선으로 백이 일선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유인을 하는 것, 더 이상 막다른 길이기 때문에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죠. 이런 곳, 더 좁은 곳, 막다른 곳, 이렇게 일선으로 백을 유인을 해야, 범인을 유인을 해야 조금 더 쉽고 안전하게 잡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역시 같은 모양인데 조금 다르죠? 이번에는 백돌 한 점이 2선에 있는 것이 아니라 3선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역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단수 치는 방향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막다른 곳, 좁은 곳으로 유인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가와 나 어느 쪽으로 단수를 쳐야 할까요? 막다른 곳. 그렇죠. 가로 단수를 쳐서 백이 좁은 곳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유인을 해야 범인을 잡을 수 있겠죠. 자, 백이 이렇게 도망을 치겠죠. 그렇게 되면 활로가 3개가 되었네요. 활로가 3개가 되면 잡기가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선생님 그럼
이건 실패네요. 그럼 나가 정답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어요. 자, 조금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이야기를 해보자면, 자,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잘 이해를 해서 따라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백이 이선으로 도망가면서 활로가 3개가 되었습니다. 네, 단수를 쳐서 잡기는 힘들어졌는데요. 이런 경우가 만약 발생을 한다면 흑의 최선은 백을 최대한 좁은 곳으로, 막다른 곳으로 일단 유의를 해서 포위를 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때 한번 살펴보자면 흑 1과 3 자리 두 쪽에서 흑은 선택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1과 3 어느 쪽으로 백을 유인해야 할까요? 자, 3에서 막는다면 백은 이쪽으로 도망을 가게 되겠죠. 이쪽이 좁아 보이세요? 아니면 이렇게 해서 백이 이쪽으로 도망가는 것이 좁아 보이세요? 네. 더 좁은 곳, 백이 도망가도 멀리 도망칠 수 없는 곳으로 항상 흑은 백을 유인을 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좁은 곳으로 백을 유인을 하고요. 단수 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좌절하실 필요 아직 좌절하시기엔 이르고요. 자, 최대한 좁은 곳으로 유인을 하면서 내 약점을 지킬 수 있도록 하면 당장 백을 단수를 칠 수는 없더라도 나중에 백을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백을 좁은 곳, 막다른 곳으로 유인을 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단수 치는 방향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항상 기억을 하셔야겠고요. 자, 이제 백돌 한 점을 단수를 쳐서 잡아보는 문제인데요. 자, 단수를 치는 곳 역시 두 곳이 있겠죠? 어느 쪽이 맞는 걸까요? 네, 먼저 한번 이쪽에서 단수를 쳐서 백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활로가 하나밖에 남지 않았고요. 그럼 백은 도망을 가게 되겠죠. 네, 도망을 가면 활로가 3개가 됐고요. 이렇게 막다른 길로, 좁은 길로 유인을 한다고 해도 이 백돌은 활로가 점점 늘어나면서 5개까지 활로가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백돌을 잡을 수 없게 됐고요. 이건 실패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곳, 다른 방향에서 한번 단수를 쳐볼까요? 네, 이쪽 방향에서 한번 단수를 쳐보겠습니다. 자, 백은 역시 활로가 하나밖에 남지 않았고 도망을 가야겠죠? 네. 아니, 도망을 갔는데 여전히 단수 상태가 됐네요. 그렇다면 흑은 이 두 점을 잡게 되었고요. 만약 백이 이렇게 도망을 간다라고 하면 역시 이렇게 흑은 백돌 한 점을 무사히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수를 치는 방향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첫 번째 포인트가 막다른 곳, 좁은 곳으로 유인을 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포인트였다면 두 번째 포인트, 자, 우리 병사들, 이 바둑돌은 나의 병사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나의 병사들이 많은 곳, 우리의 아군이 많은 곳에서 싸움을 한다면 훨씬 더 유리하게 전쟁을 이끌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백돌 한 점을 잡기 위해서 나의 아군, 우리의 아군이죠. 이 세모 표시된 흑돌 한 점은 나의 아군이기 때문에 나의 아군, 강한 돌, 우리 적군이 아닌 나의 편이 있는 곳으로 이 백돌을 유인을 해서요. 이렇게 유인을 해서 강한 곳에서, 내가 강한 곳에서 싸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포인트고요. 자, 다음 세 번째 한번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백돌 두 점이 있는데요. 좀 약점이 한눈에 보이실 수도 있겠어요. 자, 가와 나와 다, 이 세 곳 중에 흑은 어떤 곳에서 단수를 쳐야 할까요? 자, 한번 가부터 살펴볼까요? 자, 가로 단수를 치게 되면 백은 도망을 가게 되겠죠. 도망을 감과 동시에 이 백돌 두 점이 연결이 됐습니다. 활로가 3개로 늘어났고요. 그렇다면 이것은 실패가 되겠어요. 자, 다음 그럼 한번 다로 단수를 쳐볼까요? 역시 백은 도망을 가면서 연결이 됐고요. 활로 역시 3개가 됐습니다. 이것은 실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한 자리밖에 남아있지 않은데요. 자, 나의 곳을 단수를 치면 현재 백돌 두 점이 모두
활로가 하나밖에 남지 않은 단수 상태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번 시간 저희가 양호구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었는데 양호구 어떤 뜻이었죠? 네, 호구가 양쪽으로 두 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양단수라는 건 역시 양쪽으로 단수가 두 개다라고 해서 양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양단수가 되면 흙은 사실 정말 좋은데요. 그 이유는 백은 어떤 곳이든 한쪽으로 이렇게 도망을 가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흙은 다른 한 점을 잡을 수가 있죠. 만약 백이 이쪽을 살린다면 흙은 이쪽을 또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은 반드시 잡히게 되는 형태가 양단수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양단수를 만드는 것은 아주 유리해지는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또 예제를 살펴봐야겠죠. 끊으면서 상대방을 일단 연결을 방해를 하면서 그 다음에 단수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겠는데요. 제가 힌트를 너무 많이 드렸어요. 일단 백이 이 백돌 두 점, 세모로 표시된 이 백돌 두 점이 연결하지 못하도록 먼저 차단을 해서 끊어 놔야겠죠. 네, 이렇게 흙이 먼저 연결을 끊어 놔야겠고요. 백이 단수된 한 점을 도망간다면 흙은 또 다른 백도를 공격을 할 수 있겠죠. 두 가지 타깃이 있다면 어느 한쪽은 공격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백이 도망을 간다면 역시 막다른 곳으로 단수를 몰아서 백을 도망갈 수 없도록 이렇게 잡아버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단수를 치는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단수를 치는 방향 역시 중요하지만 사실 그 전에 더욱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타깃을 설정하는 것인데요. 내가 잡을 돌 그리고 단수 상태에 처한 돌이 어떤 것인지를 사실 모른다면 단수 치는 방향은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잡을 수 있는 돌, 내가 공격을 해야 하는 돌, 이 타깃을 먼저 설정을 하고 찾아내는 연습을 먼저 해야겠습니다. 자, 제가 연습 문제를 준비를 했는데 이 문제에서 내가 잡을 수 있는 돌, 단수 상태에 처한 백돌, 과연 어떤 돌인지 먼저 타깃을 찾아볼까요? 네, 찾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요. 아직 좀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백돌 3점, 세모 표시된 이 백돌 3점이 현재 활로가 하나밖에 남지 않은 상태라는 걸 빨리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만약 흙이 이 마지막 남은 활로를 차지한다면 잠시만요. 네, 이렇게 되겠죠. 마지막 남은 활로를 차지하면 백돌 3점은 잡히게 되겠죠. 자, 타깃을 먼저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이 문제에서 과연 흙의 타깃, 잡을 수 있는 단수 상태에 놓인 돌, 어떤 돌일까요? 3분의 1의 확률인데요. 그렇죠. 현재 단수 상태에 처한 돌은 이 돌이고요. 만약 흙이 이곳에 놓게 된다면 이 돌 한 점은 잡히게 되겠죠. 역시 타깃을 찾는 문제고요. 이 백돌 2점이 단수 상태에 처했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만약 흙이 이렇게 백돌을 잡아버리게 될 수도 있겠고요. 만약 이때가 100차례라면 100은 이 마지막 남은 활로를 차지함으로써 이 백돌 2점을 살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역시 마지막 문제고요. 백돌 이 2점이 현재 단수 상태에 처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백돌 만약 100차례라면 100은 이곳에 두어서 백돌을 살리면서 흑돌을 공격할 수 있겠고요. 만약 흑차례라면 이 백돌 2점을 흑은 잡을 수 있겠습니다. 자, 상대의 돌을 단수로 만들 때 중요한 것 몇 가지였죠? 첫 번째, 먼저 막다른 곳, 더 좁은 곳으로 상대를 유인하는 거고요. 그 다음, 내 돌이 있는 돌, 나의 아군이 있는 강한 쪽으로 상대방을 유인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 마지막, 상대의 연결을 방해하면서 일단 끊어서 상대의 연결을 방해한 후에 그 다음 단수를 쳐서 공격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단수 치는 방향 유념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